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한 문제 나오는데 경매보다는 쉽습니다. 그냥 내용만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경매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민사집행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등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배경지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데 이거는 특별히 배경지식 필요 없습니다. 자,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민법에서 이 대리라는 것은 대리의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는 겁니다. 이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만 가능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근데 변호사들이 하는 것 중에서 7가지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허용했고 법무사에게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대리할 수 없는 것 하면 소송 대리는 아직도 안 됩니다. 소송 대리. 명도소송, 배당이소송, 항고소송, 기일변경신청 이런 것들은 변호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는 안 된다. 그 외에 되는 게 7가지가 있는데요. 단순히 매수신청 보정 제공하는 겁니다. 매수신청 보정이 최저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입찰표 대신 작성하는 것, 대신 제출하는 것 가능하고요. 차순위 매수신고 2등 하는 거 가능한데 차순위 매수신고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 보증금도 대신 내고 보증금을 대신 돌려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 매수신고인 빼고 나머지는 다 돌려주죠.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매수 신고를 하게 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 안 하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잖아요. 포기해야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한 달 정도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돈 다 낼 때까지 묶이게 되니까요. 자, 중개 대상물하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거는 중개 대상물이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닙니다. 토지 거래 허가 대상도 아닙니다. 농지 취득 자익 증명 대상도 아닙니다. 계약서 금인 대상도 아닙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그러나 중개 대상물이며 또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동차를 개업공개사가 중개하고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소개비를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자동차는 중개 대상물도 아니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도 아닙니다. 중개 상물이 아닌 자동차를 개업공개사가 중개하고 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 아닌 자동차를 매수 신청 대리하고 대리 수수료를, 대리 돈을 받으면, 대행료를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만 개업공개사는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개 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할 수 있는데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아무나 해도 상관없죠. 근데 이게는 매수 신청 대리는 아무나 못한다고 변호사법 위반되기 때문에 자동차는 매수 신청 대리 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도 경매나 공매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대리하면 안 된다고. 이게 좀 모순이죠.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됩니다. 오히려 자동차가 권리분석하기는 더 쉬운데도 불구하고 매수 신청 대리 자동차는 하면 안 됩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에 하죠. 등록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하면 암기 프린터 2번에
맨 밑에 보면은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해주는데 암기 프린트 2번 한번 봅시다. 2번에 맨 밑에서 두 번째 까만 별표에 보면 7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통지는 7일인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 이내입니다. 14일 이내에.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이 좀 이게 입법의 불비인데요. 개업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 공개사일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해석상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개사이거나 이 의미입니다. 근데 법조문에는 그냥 개업 공개사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결론은 부칙개공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칙개공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못한다. 그 다음에 경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되고요. 보증보험을 미리 가입해야 됩니다. 보증보험이나 공제 공탁을 미리 가입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터 56번에 1번하고 3번을 비교해야 되겠죠? 56번에 1번에 보면 56번에 1번에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합니다. 근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류가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부칙개공은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 사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안 하고 자격증만 취득해가지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진은 전부 여권용 사진 들어갑니다. 2매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우리 암기 프린트 2번에 보면 2번에 보면은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여권용 사진 한 매라고 되어 있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사진 한 장 들어가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사진 2장 들어갑니다. 물론 시험에 사진 2장인지 한 장인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좀 눈여겨보시라고 다르니까 서로 이런 걸 시험에 내면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자, 보정 설정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도 미리 제출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수료 2만원, 법인은 공인중개사 2만원. 여기서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뜻입니다. 암기 프린터 52번에 11번에 있습니다. 52번에 11번. 공인중개사 2만원, 법인은 3만원입니다. 자, 결격사유인데요. 1번 이게 시험에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됩니다. 단 폐업으로 인한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이 말은 3년 지나야 될 필요 없다는 거, 이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폐업하면 절대적 취소,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죠. 그래서 스스로 폐업을 해가지고 등록 취소됐으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경매 관련 유죄 판결을 받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자 결격사유고요.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 어떤 자, 결격사유고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 임원으로 있는 법인인 개업공개사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결격사유가 여기에 5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암기 프린터 31번에 보면 암기 프린터 31번을 보시면 등록의 결격사유 해가지고 12가지가 있습니다. 12가지.
1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5가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12가지 플러스 5가지라고 봐야 돼요. 암기 프린트 31번에 메뉴에 미성년자라고 되어 있는데 미성년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는 말은 따로 안 돼 있죠. 미성년자 안 돼 있지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법인인 개업공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가능하니까 사실상 이 31번에 있는 12가지에 해당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격 사유 5가지, 공인중개사법상 12가지 외에 추가로 5가지가 더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휴폐업 실무교육인데 3월 초과해서 휴업, 폐업, 재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고요. 미리 신고해야 되고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암기 프린터 42번에 42번에 11번에 있죠. 11번, 12번에 있잖아요. 12번이 매수 신청들이 휴업 기간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인데 실무교육은 우리 암기 프린터 53번에 보면 그 박스 안에 까만 별표 있는 박스에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 나와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지정승인 요청이 되어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협회, 지정승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협회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 숫자가 1%도 채 안 되나 봐요. 11만 명이 넘는데 개업공개사 중에서 그 중에서 10%면 10,000명인데 10,000명도 안 된다고. 10%가 뭐야? 거의 한 2-3천 명 될까 말까 하나 봐요. 한 1%, 2%도 안 돼요. 채. 오히려 이걸 허용해달라 해서 허용해주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노무현 정부 때 이게 2006년도 도입됐는데요. 그전에는 경매, 브로커,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이런 게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개업공개사가 입찰 대리하면 경매 브로커라고 해서 구속됐다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합법적으로 가능하니까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실무교육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 법인의 경우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중개 실무교육은 법인의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되죠.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습니다. 폐업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하려면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X가.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할 경우에도 안 받아도 됩니다. 교육시간이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내년부터 교육시간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대요. 내년에. 여러분들 올해 합격하면 12월에 교육받는 게 좋아요. 12월에. 올해 받으면 올해 교육시간 그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는 교육시간만큼 받으면 되는데 내년에 1월달부터는 확정된 건 아닌데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세 사기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교육제도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상대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상대평가는 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계속하고 그 대신에 교육을 강화시켜서 교육시간을 더 길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는 뭐 지금 내년 시간은 말 안 하지만 2배면 벌써 60시간 넘잖아요. 엄청
늘어난다는 얘기는 시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돈도 더 늘어나요. 돈 내야 돼요. 돈. 여러분들이 교육받으려면. 자,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 실무 등 필수 과목 및 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부동산 경매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평가해야 됩니다. 원래 이 교육받으면 평가하면 사전교육만 평가를 합니다. 연수교육은 평가가 없어요. 실무교육,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 요거는 평가를 하는데 60점 이상 돼야 됩니다. 수료하려면. 60점 안 되면 합격할 때까지 계속 시험 봅니다. 답 가르쳐주고 또 시험 보고 또 틀리면 또 가르쳐주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60점 나올 때까지 계속 봐요. 60점 안 나와서 합격 못한 사람은 수익금 못 받은 사람은 없어요. 한 명도. 자,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 법상 배상 책임이 없다 이 말은 보험금 지급 대상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자료는. 우리나라는 이때까지는 위자료가 최고 많이 인정됐던 게 5천만 원이었어요. 5천만 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인정되는데 김주아 앵커가 5천만 원 받은 게 역사상 최고 많이 받았다고요? 남편이 유부남이었는데 속여가지고 총각이처럼 것처럼 결혼한 거 그게 5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SK 최태원 회장 20억인가? 위자료 역사상 최고 높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걸 판례가 축적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비슷하게 많이 배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 한 명 죽어도 그 가족 한 명 죽여도 1억도 안 나와요. 위자료. 그 가족 남은 유가족한테 위자료가 1억도 안 나온다고요. 이때까지는. 지금 그것도 상속법도 통과됐더라고요. 자녀 요즘은 구하라법이 통과됐죠. 키우진 않아놓고 나중에 자식 죽으니까 보험금은 달라고 어느 몇십 년 만에 나타난 이런 부모들에게는 이제 상속권을 박탈하는 걸로 민법이 개정됐습니다. 지금은 부양하지 않은 자식도 상속받을 수 있고요. 또 자녀를 마찬가지 부모도 자녀 부양 안 해도 상속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시기입니다. 등록 신청 전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 신청 후 업무 개시 전입니다. 보정 설정 금액 암기 프린트 52번에 거기 맨 밑에 52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법인은 4억 이상 해놓고 가로 안에 매수 신청 대리 동 같을 동자죠. 같을 동. 본사가 있고요. 분사무소가 네 개가 있다. 그럼 본사가 4억이고 분사무소 각각 2억이면은 어떻게 다른 시중에 모의고사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이러면 중개업도 하고 매수 신청 대리도 하려면 보정 설정 금액이 얼마 이상인가 이렇게 나왔던데요. 총 12억이고 중개업 하려면 12억 또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12억 또 가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중개업만 할 것 같으면 중개업 하는 거는 따로 가입하고 매수 신청 대리 따로 가입이에요. 중개업 할 때 그러면 이 분사무소 한 군데서 손해 입히면 보험회사에서는 그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하죠. 이런 경우 분사무소 하나는 2억을 가입했지만 총 합계가 12억 가입했잖아요. 12억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요. 분사무소 한 군데에서 손해 입었으면. 시중에는 모의고사 이런 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실제 시험에서도 유사하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유사하게 모의고사를 내니까. 그럼 개인보다는 법인을 통해서 거래하는 게 좀 더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죠. 만약 사고가 났을 때는. 개인은 최대 2억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2억이라는 게 한 사람당 1인당 2억이 아니라
1년 동안, 보증기간 동안 그 개업공개사가 손에 입힌 총액이 2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오산에서, 경기도 오산에서 단체 통장을 만들었어요. 단체 통장. 단체 통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터넷 치보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박용덕이면 박용덕 건물을 개업공개사가 관리 대행을 하는 거예요. 관리 대행을 해가지고 박용덕으로 입금시켜라. 통장이 주인 통장으로 했는데, 보증금 입금시키는데 예를 들면 1억 입금시켰는데 주인한테는 월세라고 해가지고 50만 원, 예를 들면 60만 원 주고 1억은 개업공개사가 받아 챙겼더라고요. 그럼 제 통장을 어떻게 만드냐? 단체 통장 만들면 돼요. 줄여가지고 뭐 예를 들면 박용덕, 그냥 제가 그냥 만드는 거예요. 박사로서 용기 있고 덕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단체 통장 만들어 달라면, 저도 단체 통장 만들어 보니까 정관이나 규약이라든지 해외 명부나 이런 거 있으면 가져오라더라고. 없는데요 하니까 없다 해도 해주더라고요. 옛날에. 요즘은 이제 이런 게 사고가 나가지고 좀 더 안 해줄 가능성이 있긴 있죠. 단체 통장을 만든다고요. 그냥 단체 모임 통장을, 그 주인 이름에 맞게 통장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정 설정 금액이 4억, 분사무소마다 2억이고요. 개인개업공개사는 2억이고요. 그 다음에, 위임받은 경우 보정사항을 설명하고 보정관계 정서 사본을 교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3년.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업무인데, 대리 방식은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 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대리할 때는 개업공개사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사건카드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사건카드 교부 업무는 없죠.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입니다. 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표시 및 권리관계, 그 다음에 법령의 제한사항,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소유권을 취득 시 부담 인수해야 될 권리, 이게 뭐가 있어요?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재산권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확인설명서는 5년 보존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하고 반드시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5년이 우리 암기 프린터 몇 번에 있습니까? 5년이 41번에 3, 4, 5, 6 4개가 있습니다. 41번에 3년 보존해야 되는 거는 46번에 7번, 8번에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암기 프린트 46번에 7번, 8번 3년 보존해야 되는 거 2개, 암기 프린트 51번에 3, 4, 5, 6 5년 보존해야 되는 거 4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인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5년 보존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중개도 5년 아니었어요? 예? 뭐요? 거래계약서도 5년. 예. 공인중개사법상 5년은 거래계약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 3개 5년. 예. 제가 거래계약서 3년이라고 했어요, 혹시? 그래. 그래요? 거래계약서는 5년이고. 예, 거래계약서 뭐라고 지나가서 지금 다시 돌려볼 수도 없고 모르겠는데,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 공인중개사법상은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 보존입니다. 자, 매수신청대리 보수인데,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 가격 1.5% 중에서 합의된 금액이니까
더 높은 걸 받아도 됩니다.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 또 5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5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여러 물건을 함께 분석하는 경우 1부동산당 5만 원 범위 내에서 정액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개업공개사에게 상당한 권리를 준 거예요. 변호사 상담, 뭐 사무장 상담 이런 거 하면 변호사 사무실에 한 10만 원 정도, 5만 원, 10만 원 이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개업공개사는 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상담해주고. 변호사는 시간당 받잖아요. 아, 시간당 10만 원이에요? 네, 그 이제 레벨에 따라서 그 금액이 지들끼리 맞잖아요. 그 변호사는 이게 보수 한도가 없어요. 성공보수 100억 받기로 해도 유효해요. 미리 성공보수 30%, 50% 받기로 한다. 이렇게 해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단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만 무효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 그럼 검찰 출신 정관예우가 통할 거니 검찰총장 출신들은 내가 감옥에서만 빼내주면 100억 줄게 이렇게 한 거는 효력이 없다고. 감옥에만 안 가게 해주면 100억 주기로 한다. 이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누구 마음에 달려 있어요? 전부 검사 손에 달려 있죠. 감옥 가고 안 가고는. 아무리 잘못해도 검사가 기소 안 하면 판사가 감옥 보낼 수가 없잖아요. 검사가 재판에 넘겨야 그것만 재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판사는 힘이 별로 없어요. 근데 또 형사사건도 성공보수를 해도 그 처벌을 하는 법 규정이 없어요. 네, 그 현실적으로는 거의 자기들끼리 돈 벌어먹을 거니까 그냥 자기들은 한도도 없고 그냥 그런 식으로 성공보수를 정하는 게 아니고 미리 뭐 한 2억씩 몇 억씩 주나 보더라고요. 유명 정치인들 이런 거 유명한 사람들 고용하면 몇 억씩 주나 보던데요. 그 변호사비를 뭐 3억씩 5억씩 막 이렇게 미리 주는 거지. 그건 성공보수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받아버리면 된다고. 성공보수로 받는 게 아니라 형사사건은. 민사사건은 성공보수, 민사사건은 손해배상이니까 뭐 100억 받으면 30% 해도 30억 받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어쨌든 개업공개사가 이거 50만 원 받는 거는 상당히 크기는 크다고요. 상담해주고 50만 원. 그 뭐 상담 시간이 정해진 건 없어. 이거 1시간 이상 해줘야 된다 이런 법은 없어. 그냥 상담해주고 50만 원 받아도 돼. 이건 현실적으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취지는 뭐겠어요? 사기치지 말라는 이야기에 괜히 그 예를 들면 1억에 낙찰받을 수 있는 걸 1억 5천 바지 입찰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가짜로 그냥 2억 이렇게 높게 사주면 오히려 손해니까 차라리 50만 원 줄 테니까 그냥 양심껏 하라는 이야기죠. 이거 안 주려고, 돈 안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비싸게 낙찰 받아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비싸게 해도 낙찰 받아도 대리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효과가 기속되니까. 그래서 이제 50만 원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받을 수 있고요. 이 중개보수는 실비가 한도가 없는데 이거는 3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있는데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하고 근거리 교통비는 따로 실비로 청구할 수 없다. 보수에 대해서는 위임계약 체결 전에 설명해야 되고요. 보수 약정이 없으면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중개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죠.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 없는데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되고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을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개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신시성실로 공정하게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요. 비밀 준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행관 조치에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게시해야 되는 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매수 신청 대리 보수표, 보정 설정 증명서류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하려면 게시하는 게 등수, 사, 보, 자 5개입니다. 이 등수, 사, 보,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중개보수율표, 사업자 등록증, 보정 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이 5가지 외에 추가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매수신청 대리 보수표, 매수신청 대리 보정 설정 증명서류 3개를 추가로 더 게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사실상 9개 게시해야 됩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나 자격증은 매수신청 대리 사업자 등록증을 따로 내는 게 아니죠.
자격증도 매수 신청 대리 자격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미 중개업 할 때 게시되어 있으니까 따로 할 필요가, 두 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을 표시해서는 아니 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매수 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해야 되고, 업무정지당하면 업무정지당했다고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20번. 암기 프린트 이걸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한 번도 같이 안 보고 하면. 암기 프린트 20번에 그게 15번 밑에 보면 동그라미 다시 2번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 사실 출입문에 표시, 업무정지 사실 출입문 표시 의무 X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이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되면 출입문에 업무정지됐다고 써붙여야 되는데 중개업만 하다가 업무정지되면 출입문에 써붙일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써붙이는 게 맞죠. 사실 식당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뭐 써붙였더라고요. 영업 정지됐다고. 근데 우리는 중개사무소는 태어나서 제가 이때까지 다녀봤지만 업무 정지됐다고 출입문에 써붙여놓은 데는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는 써붙여야 되는데 매수 신청 대리 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본 거예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신고문대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해야 되는 게 사무소 이전 이건 중개업도 똑같고요. 이게 2번이 좀 특이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업을 3월 초과해서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하죠. 미리 신고하고 또 지방법원장에게 사후 10일 이내에 한 번 더 신고를 해야 된다. 자격 취소, 자격정지, 등록 취소, 업무정지, 분사무소 설치한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물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된 경우에 그렇겠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했으면 지방법원장에게 할 필요 없고요. 자,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2번, 3번이 시험에 나왔어요. 나머지는 2번, 3번 빼고 나머지는 보면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들어요. 2번, 3번이 시험에 나왔는데요.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 경매는 1등 1명 뽑는데 대리인으로 입찰을 하고 자기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입찰하고 이러면 그래가지고 대리행위 하면서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50만 원 받아 챙기고 이러면 안 되겠죠. 상도위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변호사들도 피고 원고 둘 다 대리할 수는 없죠. 한 명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예요. 2명 이상 대리인을 하면서 2명한테 내가 낙찰받아 줄게. 둘 다 낙찰받아 줄 수 없잖아요. 1등 1명만 뽑는 게 경매인데 최고 높게 서낸 사람. 그래서 2번, 3번처럼 하고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50만 원 받고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또 50만 원 받고 실비 30만 원 받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지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읽어보면 다 돼요, 명의 돼요 이런 거 당연히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듭니다. 2번, 3번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 감독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12번 12번에 거기에 두 번째 까만 별표에 동그라미 3번, 4번 있네요. 동그라미 3번, 4번, 12번. 12번에 3번, 4번. 자,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법원 행정처장이고, 그 다음에, 협회 시도 지부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장이 지도 감독을 합니다.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지방법원장은 그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지인데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 휴폐업 신고,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법원 행정처장은 협회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지방법원장은 매월 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 통지해야 되고요. 법원 행정처장은 매월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해야 된다. 이 좀 말이 어려운데, 예, 말은 어려운데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더 어려울 텐데, 왔다 갔다 한다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협회에. 등록사항 등을. 그러면 통보받은 협회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합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출판에 있는 걸 다 다시 정리하면 지방법원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합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를 하고, 법원 행정처장은 언제까지 협회에 통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합니다. 그 지금 10일이 3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일이 한 번 나오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에 10일, 15일 정리는 되어 있는데 좀 헷갈리는데, 시험에 요거는 거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다음 달 15일이라고 하면 요게 앞에 있는 다음 달하고 이 다음 달이 같은 달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여기 통보받은 날로부터 이렇게 고치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예요. 근데 시험에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렇게 절대 안 나오죠. 그냥 다음 달 15일 굳이 나온다면 받은 거 그대로 전달하는 거니까 5일만 해도 되잖아요. 통보받은 날로부터. 이 따지고 보면 이게 다음 달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하면 5일 이내예요. 시험에 뭐 그렇게 자주 나온 게 아니니까 너무 심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사유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 암기할 수는 없는데 특이한 게 폐업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결격 사유 당연히 절대적 등록 취소고요. 자격 취소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되면,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요건을 처음부터 갖추지 않았던 경우, 그 다음에 등록 당시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경우 절대적 취소입니다. 자, 임의적 취소는 다 암기할 수는 없고요. 7번 하나만 기억하시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암기 프린터 44번, 암기 프린터 44번에 15번에 있습니다. 15번. 암기 프린터 44번에 15번 하고 12번하고 차이입니다. 암기 프린터 44번에 12번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게 절대적 취소죠. 근데 매수 신청 대리는 임의적 취소라고 2+1.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하면 공인중개사법은 절대적 등록 취소인데 매수 신청 내린 등록은 임의적 취소라고요. 그 특이하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다 암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시험에 매수 신청 대리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 다 합해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 등록 취소 이거 다 암기해야 된다 했죠? 두 문제, 그 자체가 두 문제 나오니까. 근데 이거는 매수 신청 대리는 전부 지금 오늘 하는 건 다 합해서 한 문제 나와요. 자, 공인중개사법에는 절대적 업무정지가 없어요. 근데 매수신청에는 절대적 업무정지가 있다.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폐업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자격 정지당한 경우, 업무 정지당한 경우, 임의적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상 명령 위반 제외, 이런 경우는 절대적 업무 정지다. 절대적 업무 정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안 하면 그냥 업무 정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절대적 업무 정지해야 된다. 취소 안 하면.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 요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업무 정지는 6월 이하죠. 요건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매수 신청 대리 위반해 가지고는 징역, 벌금,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은 징역, 벌금, 과태료가 있잖아요. 매수 신청 대리 위반하면 따로 징역, 벌금, 과태료 규정은 없고 업무 정지, 등록 취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업무 정지, 등록 취소 모두 지방법원장이 합니다. 시도의사가 하는 거, 뭐 법원 행정처장이 하는 거 없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시도의사,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 있잖아요. 과태료도. 매수 신청 내리는 전부 지방법원장이 하고요. 전부 업무 정지하고 등록 취소하고 두 가지만 있다. 요즘은 이게 자격 취소 사유가 사기, 사문수 위조, 변조, 범죄단체 조직, 사기 등으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취소라고 했죠. 이게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이 법의 그 취지가 뭐냐면 전세 사기 때문에 작년에 6월 1일 날인가 개정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1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문제는 그러면 그 전에 위반 행위를 해가지고 선고는 보통 뭐 대법원까지 가면 3년 후에 선고될 수도 있죠. 그 지금 선고를 받았지만 사실 법 개정되기 전에 이미 위반 행위를 했다면 자격 취소해야 되는지를 문의해 왔는데 저도 그걸 명확히 해석상 법 조문상만 본다면 옛날에 위반 행위 했다더라도 지금 선고받았다면 자격 취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형법에 불소급,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든요. 형법은 불소급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소급해버리면은 나중에 내가 지금은 아무런 죄가 안 되던 게 나중에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측된 삶을 살 수 없잖아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옛날에 위반행위는 이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아야 자격 취소될 때 위반을 했다고요. 근데 선고는 최근에 선고를 받았어요. 집행유예를. 그럼 자격 취소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위반할 때는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잖아요. 근데 그 경과 규정 이런 데 보니까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안 돼 있고, 법 시행 이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 우리 시험에는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나오지만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엄청 많이 되나 봐요. 그 다운계약서 이런 거 적어가지고 잘못하면 사문서 위조잖아요. 다운계약서 적는 것도. 그래가지고 금고형만 받으면 이제 자격 취소라고요. 자격 취소되면 다시는 자격증 따기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3년 있어야 되는데 3년 있으면 다 까먹어버리고 지금 뭐 계속 공부하던 사람도 잊어먹는데 한 3년 쉬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저도 지금 시험 보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시험 2번 됐는데 이제는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받아가면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제가 그 부동산 학개론 출제하는 교수님한테 교수님 자격증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자격증 어떻게 따냐 이렇게 하대.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내더라고.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는데? 물어보니까 문제 내는 거야. 뭐 어렵냐고 보고 내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낸 거 학개론은 맞출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5명 들어가가지고 40문제 내니까 남은 과목은 알 수 없어요. 자, 제 친구 자격 취소됐는데 청문을 하냐 묻더라고요. 징역 집행유예 받았는데 청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청문이라는 게 들을 청, 들을 문. 뭐 예를 들면 자격 취소하려면 자격증 빌려주냐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해야지. 듣지도 않고 그냥 바로 취소하면 너무 억울하지. 잘못하면 억울하니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들을 청, 들을 문. 근데 징역이나 이런 게 집행유예가 확정됐으면 청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행정절차법에
전쟁, 천재지변 등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그 범죄 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더 이상 들어볼 필요 없잖아요. 이미 법원에 소명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청문을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없는데 행정절차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저보고 집행유예 받았는데 청문하냐 묻더라고요. 청문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유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물어보고 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공인중개사법에는 청문 절차가 있는데 매수 신청 내리는 청문은 없고요.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개는 청문해야 되잖아요.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취소는 취소라도 청문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뿐입니다. 기회만 주는 거지 반드시 나가서 의견을 진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대장은 5년 동안 보존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되면 출입문에 표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망을 해서 등록이 취소됐으면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7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해야 되고요. 법인이 해산돼서 등록이 취소됐다면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51번 한번 펴보세요. 51번에 44, 45, 46, 47 51번에 44, 45, 46, 47 4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칠판에 적어 놓은 거는 45번하고 47번이잖아요. 즉 공인중개사법은 사망을 하면 반납 규정이 없다고요. 근데 매수 신청 대리는 세대를 같이 한 자가 반납해야 되고요. 법인이 해산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는 대표자 이 어떤 자가 반납한다고요. 암기 프린터 51번에 44, 45, 46, 47번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풀이책 205페이지 31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보수 지급 시기 약정 없으면 매각 대금 지급 기한 일,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게 소송 대리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게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휴업을 하면 등록 취소해야 된다 했는데 휴업하면 뭐였어요? 절대적 업무 정지. 폐업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였죠. 폐업하면 절대적 취소,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 정지.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서 서명 날인해야 됩니다. 따로 인장 등록 2번 할 필요 없죠. 중개업 할 때 등록한 거 쓰면 됩니다. 206페이지 32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옳은 것입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되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법인인 개업공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보조원 출석하게 할 수 없고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출석해야 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출석해야 됩니다. 3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맞네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는 항고를 대행할 수 있다. 소송 대리는 안 돼요. 항고라는 건 소송 절차거든요. 항고소송, 명도소송, 배당이의소송, 기일변경 신청은 대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5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4본을 한 번 제출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해야 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하나의 서면으로 가늠할 수 있다. 3번이 답이고요. 206페이지 33번 틀린 것입니다. 자순이 매수 신고할 수 있고요. 소송 대리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매각 장소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그 다음에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 중개보수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사무소 이전한 경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1월 이상 6개월 이하가 아니라 2년 이하죠. 2년 이하. 암기 프린터, 이 말은 여러 군데 있죠. 20번에 암기 프린터 20번의 맨 밑에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 20번 맨 밑에 보면 1월 이상 2년 이하라고 돼 있죠. 20번 맨 밑에.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1월에도 있어요. 1월이 어디 있어요? 45번에 동그라미 2번에도 있죠. 45번에 동그라미 2번. (35번) 208페이지 35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자,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고요. 자순이 매수 신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년간 공탁금 회수할 수 없고요. 자, 이게 틀렸네요. 매수신청 대리인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실무교육을 받았으면 1년 안에 다시 매수신청 대리 하려면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틀렸죠?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하고 중개 실무교육은 별도 교육이니까 둘 다 받아야 되죠? 1년 안에 하더라도. 4번이 답입니다. 별도 교육입니다. 이거는. 경제적 가치도 설명해야 된다. 설명해야 되는 게 우리 암기 프린터 34번에 거기 맨 밑에 까만 별표 세 번째 확인 설명해야 될 것 중개대상물의 표시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 중개상물의 경제적 가치 4번 당해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해야 될 권리에 관한 사항 있죠. 34번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209페이지 37번 문제.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 5번이네요. 5번.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는데 명의 대여 안 되고 대여, 명의 사용, 대여 똑같죠. 이거 이중 등록. 답은 5번입니다. 5번은 7가지 할 수 있는 거, 자순이 매수 신고, 매수 보증 제공, 자순이 매수 신고인이 지위를 포기하는 거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9페이지 38번입니다. 할 수 없는 것, 기출문제인데 답 2번입니다. 기일 변경 신청,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이런 거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입찰표 작성 3번 자순이 매수 신고 4번 매수 신청 보정 최저 매각 가격 10%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고요. 자순이 매수 신고는 재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자, 다음은 210페이지. 210페이지 39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이거는 기출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크게 심려치 않아도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매수 신청 대리 규칙에는 행정 형벌에 관한 규정이 없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매수 신청 대리 위반해도 징역, 벌금, 과태료는 없다 했죠. 등록 취소, 업무정지밖에 없습니다. 행정 질서벌에 관한 규정도 없습니다. 질서벌이 과태료예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사원, 모든 사원 임원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대표자만 받죠. 암기 프린트 53번 표에 53번 표에 까만 별표 바로 밑에 보니까 개업공개사 가로하고 법인은 대표자라고 돼 있죠. 53번에 대표자만 받습니다. 모든 사원 임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된다. X. 중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다 받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청문기회를 줘야 된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업무 정리는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만 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엄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공인중개사 법령에 있다 했는데 업무정지, 자격정지,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법에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법에서 국민에게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공청회, 의견 진술 기회 셋 중에 하나는 주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의 경우 청문해야 된다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3번 3개가 되겠습니다. 디귿, 리얼, 미엄 3개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틀린 것 매수 신청 대리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는 해야 됩니다.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 교부는 해야 됩니다. 영수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을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기업의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교부해야 되는데 중개보수는 교부 안 해도 확인 설명서 서식에 중개보수가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교부할 의무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영수증도 보수 영수증도 보존할 의무는 없고 중개보수 영수증도 보존 의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인계약 체결을 한 경우 매수 신청 대리 대상으로의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카드에 철하여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이죠. 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따로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이 상가 임대차에서 한 문제, 경매 한 문제, 매수 신청 대리 한 문제에서 3문제 출제됩니다. 실무에서는 여기서 3문제 하고 주택 임대차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4문제. 그 4문제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나머지가 부동산 실명법,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익증명,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 뭐 법정지상권 이런 것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많은 내용 중에서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 고득점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법령 위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그 다음에 경매, 매수신청결의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최소한 35개 이상은 맞출 수 있습니다. 자, 1일 모의고사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